이 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그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 제가 좀 얼굴을 찡그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맡고 있는 조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 저도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다뤄오긴 했지만 이 문제의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난 10년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인과 분석보다는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지점과 구체적인 대안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위기, 힘듦, 이것이 청년의 문제인가 아니면 청년 시절에 국한된 문제인가? 죄송하지만 여기 계시는 20대 분들이 계시고 30대 분들이 계실 텐데 20대가 30대가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30대가 이대로 40대가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실 것 같습니까? 제가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청년 시절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청년 시절에 겪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라는 시스템하고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하고 충돌하고 있는 문제다. 세대와 시대가 불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의 청년 세대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도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 그래서 한국 사회를 그 근본부터 구조부터 다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자리 문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7%다 8%다 때로는 10%를 찍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OECD 국가의 평균 청년 실업률이 15%입니다. 한국은 청년 실업률이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 나라예요. 통계상의 한국은 청년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청년 실업 문제가 그런가요? 일자리 문제가 그런가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 한국의 공식적인 청년 실업자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입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50만 명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백수라고 얘기하는 구직 단념자들도 모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실질 청년 실업률을 구해보면 한 130만 명, 한 23%에서 25%에 육박하는데요.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어가는 나라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는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청년들이 상점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약탈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인간이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구조적인 압력을 느끼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하게 돼 있어요. 옆 사람에게 짜증을 내던 사회에 돌을 던지던. 또는 유럽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기들에게 쌓이는 불만을 어디 가서 주로 푸냐면 축구장에 가서 훌리건으로 난동을 피우며 이렇게 푸는 거죠. 밖으로 표출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동료들, 친구들이 오늘 일자리도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한데 야구장에 가서 불이나 지를까? 이런 얘기 하나요? 아니면 이거 일자리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우리 상점이나 약탈하러 가자 이렇게 하나요? 한국의 청년들은 사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디를 공격하나요?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이게 나의 문제야.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야 라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합법적인 제도권 정당 정의당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폭동이나 약탈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런 문제에 우리가 처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가봅시다. 첫 번째, 저는 일자리 문제, 청년 시절에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제 한국의 안전망이라는 것을, 일자리 고용 안전망이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40대, 50대들을 위한 실업 안전망이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한국의 고용보험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제도를 개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실업안전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OECD 국가에서 이 최초 실업자에 대한 실업부조를 주지 않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하고 한두 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존에 있는 이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카페, 오늘 이 쇼를 하고 있는 미디어 카페 후에 낮 시간에 와보면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여성이나 청년이나 남성을 볼 수 있습니다. 방송작가, 드라마 작가 또는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비정규직들입니다. 이들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안전망안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이들에게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또 저희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 또는 실업급여를 다 받고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 장년 모두에게 그 실업급여를 청년급여라는 이름으로 지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최근에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많은 고민이 드는 건 기존의 한국 사회, 너무나 장시간 일하는 한국 사회와 청년들의 삶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회 OECD 노동시간 1위 국가인데요. 이거 탈피할 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시에 퇴근합시다. 그래서 집에 가서 6시 내 고향 보세요. 5시에 퇴근하는 사회 어떻게 가능하냐.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5시에 퇴근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십니까? 이미 대한민국의 많은 직종에서 5시 또는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교사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일찍 퇴근하시잖아요. 1시간 일찍 나오고 4시에 집에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1년에 35일은 의무적으로 쉽시다. 무조건 쉬시라는 거예요. 1년에 35일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빨간 날이라고 얘기하는 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그걸 휴일로 지정해주는 회사에 들어가야만 여러분들이 쉴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자에게는 또 적용되지 않고요. 그런 날도 모두 휴가로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 여름 휴가, 썸머 베이케이션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만듭시다. 1년에 5일은 비정규직도 정규직도 모두 휴가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에 모히또 섬 가서 몰디브 한잔 하시죠. 네. 또 하나 아까 주거 문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최근에 나타난 일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주거 형태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주거의 삶하고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다른 주거 시스템, 다른 임대 시장, 다른 임대료를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거 약자와 영세 임대업자, 중개업자가 함께 상생하는 그런 사회적 임대 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난방열사가 등장하고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크게 터지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나 이런 곳의 관리비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를 임대하시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말하는 대로 관리비를 줘야 됩니다. 이런 거 이제는 이런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양한 안심대출 제도로 주거빈곤을 탈출하게 만들겠습니다. 민달팽이라고 들어보셨죠? 집이 없는 달팽이를 얘기합니다. 집이 없는 달팽이, 달팽이 집이 없는. 그래서 저희는 민달팽이의 꿈을 만들겠습니다. 사진에 있는 건 달팽이 요리입니다. 네. 숨어있는 노동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노동 밖의 노동, 노동이라 불리지 못하는 노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카페에서 낮에 노트북을 켜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 드라마 작가, 방송 작가, 여러분이 즐겨보시는 예능 프로그램에 작가들 가끔 나오잖아요. 요즘 뭐 마리텔인가 보면 김희 작가 뭐 이런 거 나오던데요. 그런 사람들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노동하는 노동자지만 법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라는 이름을 있습니다. 이들 숨어있는 노동을 더 많이 찾아서 그들에게도 노동의 시민권을 부여해야 됩니다. 저희가 요즘 청년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숨어있는 노동은 대학원생입니다. 지방대 시간강사 8만 명, 대학원생 33만 명입니다. 수많은 대학원생들이 사실 대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대학원생 조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4대 보험을 모두 받도록 할 생각에 있습니다. 당신도 노동자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도 반값 등록금, 대학생도 지금 반값 등록금이 점점 돼가고 있는데요. 대학원생은 여기서 늘 제외되어 있습니다. 무려 33만 명입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장학금을 신설해서 이들에게도 장학금, 반값 등록금을 신설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정치는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4월 총선이 다가오면 누구를 심판하자, 아니 너희를 심판해야 된다는 심판의 이야기가 많이 들리실 거예요. 그러나 정치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라는 것을 인류가 발견해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하는 변화의 정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변화의 정치를 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